제가 월요일 저녁마다 투자 마인드, 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영상입니다. 댄 에리얼리의 부의 감각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 책의 어찌 보면 주제입니다. 뭐냐면 이제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이렇게 좀 강조해야 되겠죠? 도대체 돈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각자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돈이라는 거를 오늘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돈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화폐죠, 화폐. 물물 교환의 수단.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화폐가 조개다, 조개 껍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로 바꾸는 거죠. A와 이렇게 B로 바꾸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당연히 쌀포대를 들고 가가지고 고기랑 바꾸면 확실하지만 이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위생도 문제가 되고 상하기도 하고 제품을 도난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편리의 의미로 조개 껍질, 화폐, 동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약속을 해서 바꾸는 수단이 된 거죠. 아주 이제 초창기 인류 문명은 이제 조개 껍질 이런 걸로도 했다지만 한국은 쌀이었습니다. 쌀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쌀 포대를 가지고 고기로 바꿔 먹고 이런 것들 사극 보면 많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런 물물 교환의 수단,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게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 물물 교환의 가치보다 조금 더 상급의 개념으로 바뀌게 돼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물건끼리 바꿨는데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물건이 아닌 무형의 개념과도 바꾸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아끼기도 하고 어떤 편리함을 사는데 돈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안전함을 얻는데 돈으로 교환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가 일을 하죠. 일을 하고 나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물물 교환을 한 건가요? 잘 생각해 보면은 나는 왜 일을 했는데 돈을 받지? 나는 뭐랑 바꾼 겁니까? 그럼 나는 그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나의 시간을 제공을 하고 돈이라는 걸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물건을 바꾸는 수단에서 이제는 자유의 의미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이제 자유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 돈이라는 거를 가지고 누군가의 시간을 삽니다. 누군가를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일을 얘한테 시키니까 나는 시간이 자유롭네. 잠깐만. 나는 돈을 가지고 얘한테 일을 시켜놓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겠네. 나는 이 사람한테 일을 시켜놓고 나는 조금 잠을 잘 수도 있겠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겠네. 라는 자유의 의미가 돈에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자유롭고 싶고 또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거 즐겁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만 있으면 그게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 돈 가지고 소고기 바꿔 먹고 이랬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제 돈만 많으면 소고기를 알아서 배달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 그 자체가 삶의 목표, 인간의 삶의 목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은 좋은 점만 있느냐? 아니겠죠. 돈에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 자유의 반대말은 구속이거든요. 규제고.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무언가 자유를 살 수 있다면 누군가의 자유를 내가 물물교환으로 가져온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면 자유가 억압되고 구속되게 됩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자유의 의미가 더 커졌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다들 가지고 있어도 더 갖고 싶어요.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야 될 돈을 누군가가 먼저 가져가고 내가 원래 이만큼 받아가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덜 받게 되고 한마디로 나의 돈이 한정적이 됩니다. 돈을 갖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내가 가진 거랑 1대1로 교환하면 됐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환 비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과랑 귤이 있다. 여러분들은 뭘 먹을 겁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잠깐만, 나는 귤을 좋아하는데? 그럼 저는 그냥 귤 먹을게요. 아니요, 저는 사과가 좋습니다. 그럼 저는 사과 먹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겠죠? 한마디로 이 사과와 귤, 이걸 놓고 보면은 그냥 내 취향대로 고르면 되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여기다가 하나 조건을 더 붙여보겠습니다. 돈을 붙여보는 거예요. 사과 하나가 요즘에 비싸다고 하는데 7,000원이라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과 하나가 7,000원인데 귤은 10개에 7,000원이야. 자, 그러면 뭐 먹을래? 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어떤 판단을 하죠? 내가 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귤을 고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과를 좋아해요. 근데 사과가 요즘 비싸네. 한 개에 7,000원이야? 이거 너무 비싼데? 근데 귤은 10개를 살 수 있다고? 그럼 나 귤 10개 사가지고 친구도 주고 가족도 주고 해가지고 나눠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취향만으로 고르지가 않는 거예요. 돈이
돈이 걸리는 순간 이 취향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게 이 돈의 위력인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개념이 나오는데 이 돈이라는 게 걸리는 순간 나의 취향을 희생한 거죠. 자, 이 돈이라는 게 이제는 희생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원하는 거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 돈이라는 게. 이게 돈의 무서움이죠. 자, 그래서 돈은 자유라고 했는데 이 돈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희생도 됩니다, 이제. 이 희생의 의미가 추가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 돈에 대해서 조금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개념이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하다. 버는 족족 다 썼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뭐 그냥 즐겁게 살았습니다. 뭐 20대 초중반에 돈 벌기 시작했는데 뭐 제가 뭐 차도 바꾸고 뭐 여행도 가고 뭐 명품도 사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야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거는 자유도 되지만 희생도 된다고 했죠. 그럼 내가 돈을 썼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돈으로 무언가를 한 그 행위 때문에 나는 무언가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난 희생한 게 없었는데? 난 20대부터 즐겁게 살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무언가를 분명히 희생하고 갖다 바쳤을 겁니다. 뭘 바쳤을까요? 내가 현재 잃은 게 없다면 미래에 무언가를 갖다 바친 거죠.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서 저 멋지게 살았습니다. 진짜 뭐 왕년에 잘 나갔습니다. 라는 분들은 미래에 많은 것들을 희생하게 될 겁니다. 이 돈이라는 거는 물물교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돈은 무조건 교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젊을 때 돈을 열심히 쓰고 재밌게 살았다면은 나중에 미래에 돈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한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따져보라. 이런 거 아마 학교 다니면서 배우셨을 텐데 이 기회비용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 나는 돈을 쓰는 순간 무언가를 희생하는 것이다. 자, 사람은 많이 가진 거를 소중히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한테 많으면 사실 많은 거를 잘 아끼고 잘 소중하게 다뤄야 될 텐데 그냥 많기 때문에 그냥 뭐 뭔 상관이야 라고 그냥 대충 대한다는 거죠. 극단적인 예시일 수도 있는데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백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열심히 취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백수, 저도 옛날에 이제 일을 안 하고 잠깐 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백수는 뭐 합니까? 백수의 가장 장점이 뭐죠?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합니까? 이 많은 시간을 나의 자기 개발이나 내 어떤 미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백수들은 뭐해? 그냥 뭐 대충 일어나서 게임하고 밥 대충 먹고 극적극적 하면서 뭐 넷플릭스 보고 뭐 놀잖아요. 홈키퍼잖아. 홈세이퍼 뭐 이런 거죠. 내가 집을 지키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냥 막 낭비를 해. 이게 백수의 하루 아닙니까? 근데 뭐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백수를 하고 있는 분도 시간이 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뭐 오늘 대충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내일이 또 할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만약에 천사든 악마든 만났어. 그래서 다음 주에 너는 죽는다. 앞으로 딱 7일 남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 정말 그렇게 대충 살면서 보냈을까? 이거 생각해보면 아닐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뭐 저도 여기서 뭐 자유롭진 않지만 내가 정말 오늘 하루를 정말 시간 아껴가지고 알차게 보냈는가? 라고 물어보면 안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나한테 시간은 너무 많은 존재고 어차피 오늘 대충 써도 내일 또 24시간이 다시 풀 충전이 되거든. 24시간이 다시 완충되는 이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충 쓰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즐길 겁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아까 말했죠? 돈은 무조건 교환이 된다고. 그럼 내가 지금 인생을 즐기면 즐길수록 나중에 큰 희생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걸 이렇게도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최저시급이 한 10,000원 정도 되죠. 짜장면 값도 한 10,000원 정도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어. 그럼 짜장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돈이 있으면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20살 때도 경험해봤지만 최저시급이 10,000원인 사람이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 그러면 짜장면을 하나를 시켜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짜장면을 시켜 먹는 돈도 10,000원, 나의 1시간도 10,000원이라면 나는 짜장면을 먹고 1시간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를 하면서 시간당 10,000원 받고 있는데 짜장면 먹을 거예요? 아니면 짜장면 안 먹고 1시간 덜 일하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가 너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차를 삽니다. 근데 차가 사실 집 빼고는 거의 엄청나게 비싼 아주 큰 소비를
소비를 하는 거죠. 근데 차가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차에 대해서 약간 조금 조심해서 살아. 차 사면 돈 못 모은다라고 하면은 항상 댓글이 달립니다. 뭐가 달리죠? 좀 차 좀 사면 어떠냐. 지방은 차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왕 사는 거 좀 안전한 거 사야 되고 SUV도 사야 되고 이왕 사는 거 신차 사가지고 오래 탈게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달리는데 그 돈 아껴가지고 뭐 합니까? 라는 그 마인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차 사셔도 됩니다.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사도 돼요. 대신에 지금 일하고 계시죠? 야근을 하세요. 야근을 하루 2시간씩 그리고 한 5년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차를 사는 대신에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 내내 퇴근 시간을 2시간 늦추시고요. 5년간 열심히 야근을 해야 된다. 자, 제가 이 야근 얘기를 왜 했냐? 요 한 2시간씩 일해가지고 5년 정도 하면 한 3천에서 한 5천 정도 뭐 야근 수당이 있다고 치면 요 정도 벌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차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내가 야근을 2시간씩 5년을 해야 될 정도의 가치인가? 이게 정말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희생을 해야 된다고? 이 차를 가지려면? 내가 과연 그 정도로 차가 필요한가? 이렇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있죠. 저는 여행이 힐링입니다. 여행 가는 거 좋죠. 그러면 여행을 가는 대신에 그 여행을 내가 뭐 한 20년 동안 많이 가겠죠. 그럼 그 간 돈이 한 2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 아이가 나중에 대학교를 가요. 전 아이 없는데요.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희생을 다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대학교를 갔는데 학비를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됐다. 내가 여행을 가는 대신에 2천만 원의 여행비만큼 우리 아이가 대출을 받는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과연 그 정도로 여행을 좋아하나?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할 수가 있겠죠. 이 기회비용이라는 거, 이게 사실 다 배우고 아는 내용이지만 이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 개념을 갖게 되는 거, 저는 이게 이 말이 어려운 것 같고 이 말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은 희생이다. 근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현대사회에는 강력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요. 카드, 대출, 할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쓰면은 사실은 이것도 다 나중에 갚아야 되고 희생인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당장 지불을 하지 않고 계속 지연시키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점점 더 희미해지는 거죠. 카드를 쓰면 나중에 한 달 뒤에 희생을 해야 되는데 당장 쓸 때는 모른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왜 항상 돈을 쓰고 후회할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정신줄을 꽉 잡아야 된다. 후회하는 이유는 정신줄 놓고 소비를 한 다음에 정신을 차렸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남이 대신 정신줄을 잡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내 정신은 내가 챙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이 영상이 월요일 밤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 영상 보고 나서 야식 하나 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야식을 시켰다면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회사에서 2시간 정도 무보수로 야근하라. 이러면은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야근 수당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무보수로 야근해라. 그러면 짜증 나 안 나? 그래서 대부분 짜증 날걸요? 야근 수당이 없어도 야근하라 그러면 당연히 짜증 나는 거고 있어도 야근하라 그러면 짜증 나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회사에서 2시간 야근하라? 그럼 엄청 짜증 나거든요. 근데 그만큼 가격을 해요. 이 치킨이 이 곱창이랑 이 치킨이 내가 한 2시간 정도 야근한 값이거든요. 어쩌면 한 3시간을 야근을 해야 버는 돈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과연 이 치킨을 그렇게까지 좋아했나? 내가 3시간 정도 야근할 정도로 이 치킨을 지금 먹어야 되나? 과연? 나는 무엇을 희생한 걸까? 스스로에게 꼭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약간 치킨 땡기는데? 라고 먹지 마시고 이 치킨은 나의 어떤 거를 희생해서 과연 이걸 먹는 거지? 라고 스스로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올해 쓴 돈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연말이죠?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을 해보는 겁니다. 잠깐만, 내가 올해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지? 내 통장에 얼마 남았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골라보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게 썼다. 와, 이거는 진짜 내가 소비를 해도 잘 썼다. 이건 정말 의미가 있고 올해 썼어야 돼. 라는 소비가 과연 얼마일까? 그럼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상대적으로 의미가 없겠죠. 그 무의미한 것들, 집에 가면서 커피 한 잔 사 먹고 뭔가 점심 때 그냥 커피 한 잔 사 먹고 오늘 왠지 좀 기분이 좀 꿀꿀하니까 좀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갈까? 하면서 내가 질렀던 것들,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됐을 텐데 그 무의미한 것들을 쓰면서 나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꽤나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겁니다. 자, 이 돈이라는 걸 희생으로 생각해 보라고 했죠. 이 생각법을 한번 매일매일 해보시면은 저축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이게 과연 엄청나게 나에게 중요한 의미인가? 라는 걸 한번 되새기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법을 매일 해보시면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